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3인칭 시사 시점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오늘 어떤 이야기 가져오셨습니까? 네, 민생이 비상이라서 회의를 생중계했다. 네, 이 비상경제 민생회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 민생회의 제11차였죠? 그렇습니다. 네, 생중계인데 내용 좀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다소 놀랍게도 이제 11회차였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10번을 이미 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10번을 이제 어떤 현장, 그다음에 어떤 지역 이런 데 가서 네. 그 지역의 이제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접하면서 회의를 해왔던 건데 네. 이게 뭐 홍보가 잘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뭐 언론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지 아무튼 좀 어떤 뉴스의 중심에는 이게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뭐 언론의 관심이 특별히 언론들이 뭐 이 회의에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기보다는 예. 다른 중요한 현안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뉴스의 어떤 중요도에서 밀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제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위기 상황이 이제 닥쳐오고 있는 시점에 그렇죠. 이런 회의를 생중계를 해서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 그리고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장관들이 생각해온 전략 잘 설명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사회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제 봤는데 이 각 부처가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얘기를 지혜를 모아서 하는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공감을 하자라면서 회의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게 크게 5개 세션으로 나눠서 회의를 했는데 첫 번째 주력 산업, 두 번째가 해외 건설과 인프라, 네. 세 번째가 이제 중소기업, 벤처, 아하. 네 번째가 관광 콘텐츠, 예. 다섯 번째가 디지털, 바이오, 우주였는데 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뭐 사업 분야가 망라되어 있는 이런 주제를 이제 장관들이 논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현재 이제 각 부처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 어떤 점을 또 협력을 구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논의를 했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중간중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당부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 부처의 이 산업부화 이런 것들을 거듭 주문을 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아, 네. 온갖 얘기를 다 했지만 가장 언론의 관심을 모은 대목은 역시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 이 대목인데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기준을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여기에 맞받아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 제한되는 경우에 1주택자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무주택자 포함해서 다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50%까지 허용을 하고 네.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 이 제한된 지역에 대해서도 네. 이런 얘기들이 언론의 관심을 좀 모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제가 비상 상황이고 그리고 정부의 대통령 주재 비상 민생 경제 회의다 보니까 많은 관심이 있었고 또 생중계였고요. 그래서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쇼 연출하듯 하지 말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진행도 그렇게 잘 됐나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 리허설을 안 했다. 그러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잘 봐달라. 쇼를 연출하거나 이런 건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네. 회의를 시작했을 때 보니까 실제로 대통령은 리허설을 안 한 것처럼 보였어요. 대통령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현장에서 이 든 의문이나 이런 것들을 즉석에서 묻기도 하고 네. 그런데 사회를 맡은 최상목 경제수석하고 관계부처 장관들 사이에는 네. 어떤 주제를 얘기할 거다를 미리 얘기한 게 드러났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 장관들이 뭐 얘기를 하면은 경제수석이 거기다 또 한 가지 하실 말씀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유도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모양새로 진행이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아주 딱딱하게 좀 회의가 진행이 됐고 네. 근데 중간에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좀 재밌게 말하고 이러면서 좀 분위기가 풀리면서 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토론하듯이 중간에 좀 분위기가 바뀐 측면이 있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제가 주목을 한 게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장관별로 이 회의를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네. 그리고 자기 부처가 맡은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 생각을 갖고 자기 비전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지 이런 게 이 회의에서 다 드러났다. 저는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네. 제일 제가 그래도 자기 부처에 대해서 소신이 확실하고 정말 자기 로드맵이 있구나라고 생각한 거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었어요. 원희룡 네. 국토부 장관은 자기가 오늘 이제 주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쭉 설명한 것도 있지만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좀 막힘없이 설명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다른 장관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 회의에 어떤 생각을 갖고 왔는지 자기 부처 사업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있는 것인지가 좀 의문인 장관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했다.
라는 점에서는 이 공개적인 회의가 긍정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과연 보수논객 장성철 소장님께서는 이 비상경제민생회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대통령께서 주재하시고 이것을 국민 앞에 가감없이 보여주시기로 한 것, 네. 이것은 경제와 민생을 챙기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국민들이 읽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도 대통령께서 우리를 좀 챙기려고 하는구나, 국민의 삶을 좀 챙기려고 하는구나, 그런 이미지를 주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져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학생에게 예. 지금 너 대학 가야 되는데 너 공부 어떻게 할 거야? 성적 어떻게 받았어? 그랬더니 아니, 저 열심히 할 거고요. 국어는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할 거고요. 수학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할 거고요. 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은 5개월 지나서 6개월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정권을 잡은 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성과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어떠한 정책을 갖고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점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좀 구체적으로 찝어서 얘기를 해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예. 앞으로 뭐 계획 중이다라는 것만 나열식으로 홍보성 차원으로 얘기한 것은 네. 조금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 말씀에 공감하면서 예. 제가 생각하기에 좀 좋은 면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아쉬운 면들이 많이 있었죠. 이게 제목이 비상경제민생회의인데 비상하고 민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느낌상. 아하. 별로 비상해 보이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고 뭐 수학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얘기할 시점이 아니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 지금 상황은 학원을 나 다닐 이렇게 것인지. 공부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 했더니 이렇게 성적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성적이 잘 안 나왔는데 앞으로 학원을 다니겠습니다라든지 요 부분만 이렇게 하면 나아질 것 같아요라든지 네, 구체적으로. 아니면 뭐 내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데 다만 좀 용돈을 많이 주십시오라든지 네. 뭐 구체적인 뭐 지금 상황이 현안에 맞는 대책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 환율, 네. 물가, 그다음에 뭐 그렇죠. 지금 이 레고랜드발 채권 시장의 혼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상 경제 민생회의면 이런 얘기들을 막 주고 받으면서 지금 글로벌 경기가 다 위축되고 네. 지금 온갖 그 나라들이 다 난린데 우리는 예. 어떻게 이 상황 돌파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했는데 그렇죠. 그렇다기보다는 각 부처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어떤 홍보의 전시장 같은 느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서로 뭔가 만족해하고 네. 서로 좀 그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 정도 그래도 하고 있어라면서 자기 만족하는 듯한 네. 그런 인상 줄 수 있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김민하 평론가 말씀처럼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기대하셨나 봐요. 많이들. 3772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저는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유감 대책 꼭 듣고 싶었는데 왜 관련된 이야기를 안 했죠? 라는 부분. 장성철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가 안 나왔고 이거 이미 괜찮은지. 얘기했잖아요. 기재부 장관이 네. 50조를 투자를 해서 채권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네. 노력을 하겠다. 그걸로 충분하다. 보증을 확대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음흠. 그래서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 대책이 좀 미진하다면 네. 조금 더 다른 대책을 내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제가 좀 비판하고 싶은 지점은 네. 뭐 뭐든지 다 잘한다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해서 분명히 금융시장 변동성,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봐라고 했는데 네. 언론에서 계속 속보뜨는 거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하겠어요, 담보 비율도 좀 허용하겠어요, 네. 이거밖에 없어요. 음흠. 그러니까 기대한 만큼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었느냐라는 좀 생각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네. 장관들이 좀 이런 현안에 대해서 부족한 어떤 그런 태도였다고 하면은 네. 대통령이 오히려 그런 부분으로 좀 유도를 하고 이 장관들이 모였으면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말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대통령이 오늘 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대통령 본인이 궁금한 거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이런 거에 좀 집중이 된 느낌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네.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뭐 없습니다만 차관이 얘기한 거긴 합니다만은 네. 앞으로 그래서 뭐 이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어요. 코딩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이 IT 관련한 그런 역량들을 키워야 되는데 예.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보급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 이제 디지털 교과서는 책 안 가지고 다녀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들을 때는 이거는 민생하고도 관계가 없고 경제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렇죠. 비상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회의는 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리허설을 안 했다라든지 우리는 뭐 특별히 준비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좋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아무렇게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컨텐츠를 더 잘 갖춰서 국민들에게 이런 점들은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 네. 지금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 정말 비상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자. 이렇게 갔어야지.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그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 저희 평론가들은 항상 비판하는 게 주 업이니까 그렇죠. 또 섭섭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 중에 제가 눈여겨본 게 뭐냐면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이거 필요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일을 진행 중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필요한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네. 필요한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렇죠. 예를 들면 배터리 예.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광물이 부족하다는 거 그렇죠. 많이 지금 연초부터 네.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당위성만 강조하시고 이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없어서 네. 좀 안타까웠어요. 예, 레고랜드 관련해서 장성철 소장님께서 이미 뭐 50조 원 투입되고 시장도 지켜보자는 그러한 이야기였다라는 말씀을 설명을 주셨는데 그래도 채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니 1121번님도 문자 주셨어요. 그래도 더 국민과 채권 시장을 안심시켜야 할 메시지를 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생중계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는 시그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리고요. 신뢰. 그러면 한 번 더 강조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처했고 늦은 점은 좀 뭐 유감이고 앞으로 더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문제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메시지 좀 더 안심되게 주셨으면 또 좋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또 한 번 발표하는 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많은 국민들이나 채권 시장에서 네. 대통령의 육성으로 그렇죠. 말씀을 듣고 싶었다면 네. 또 그 말씀을 하시면 신뢰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하시는 게 좋았다라는 좀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채권 안정펀드 지금 50조를 얘기했지만 예. 그러니까 제가 뭐 본 적도 없는 금액이니까 50억인지 50조인지 50조를 얘기했지만 네. 이 약발이 길게 가지 않아요 지금. 아하. 하루 이틀 만에 끝난 분위기고 네. 오히려 지금 이게 비유하자면은 이미 휘발유라든가 가연성 물질이 가득한 곳에다가 지금 김진태 강원지사가 담뱃불 그냥 던져버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불이 붙은 건데 네. 그런데 담뱃불 뭐 던진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될 거는 지금 이 휘발유가 가득했던 그 상황은 뭐였느냐 네. 그리고 불이 이렇게 번져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끌 거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오늘은 상당히 좀 한가한 분위기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정부의 상태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게 됐고 네. 이 자리에서 비판을 합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을 듣습니다. 이걸 듣고 그런가요? 정말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비판을 받았으니까 예. 다음엔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앞으로도 이런 회의를 계속해라 생중계를 아니, 하고 네. 12차, 13차 계속해 나가면서 네. 국민들의 비판을 수용하고 반영하는 정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무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레고랜드 사태 말씀도 많이 하시고 댓글도 주시고 문자도 주시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마침 조금 전에요. 그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신 담뱃불을 던진 분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면서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났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중앙정부가 50조 원을 이제 금융시장에 내겠다고 했었는데요. 좀 어떻게 책임감을 느끼시나요? 고시장님? 좀 미안하죠. 네, 어찌 됐건 전혀 이제 본의가 아닌데도 좀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좀 미안하게 됐고요. 그래서 혹시 그 정도 정치적 하시죠.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라고 아,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 거 없이 좀 제발 우리 레고랜드 빚 좀 누가 갚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우리 지금 저에게 다 넘어왔기 때문에 그게 다 강원도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지 줄여보려고 하는 것이지 이미 다 물러난 전임 도정을 공격해서 저한테 득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들으셨는데 장성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책임해 보입니다. 미안하게 됐다. 본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와서 좀 미안하다.
지금 우리가 지금 감정상 미안하다라는 걸 듣고 싶어하는 게 그 아니잖아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수습해 나갈 거냐라는 네. 구체적인 플랜을 저 첫 번째 이렇게 하겠고요, 두 번째 이렇게 하겠고요, 세 번째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아니, 누가 좀 빚 좀 갚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도지사 왜 합니까? 네. 이거 무책임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거기다 뭐 원래 본인의 그 어투가 그러시긴 하겠지만 이렇게 좀 진정성이 잘 안 느껴집니다. 좀 말씀과 표현에. 그렇죠. 원래 지금 강원도의 계획은 자기들이 지금 빚을 갚겠다는 거거든요. 또 예. 그러면 왜 강원 중도개발공사에 대해서 왜 디폴트 선언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애초에, 아무튼 예. 뭐 갚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근데 김진태 지사의 평소의 어법이나 언행이나 이런 거에 비춰보면 네. 전임 지사 공격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인정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대단한 건가요? 확실히 뭐 기가 좀 꺾인 분위기이긴 하기 때문에 그런 네. 점도 같이 봐야 되겠죠. 뭐 네. 장성철 소장님은 워낙 강하게 비판을 하셔서 제가 조금 이렇게 네.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장성철 소장님께서 가져오신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어떤 뉴스입니까? 국민의힘 조강특위 구성 가져왔습니다. 조강특위라는 게 이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주로 당협위원장, 지역의 그 조직위원장을 선임하고 이런 것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배현진 의원 합류가 좀 뉴스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최고위원이었었고 네. 그리고 친윤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받았던 분이 네. 지금 조강특위 위원으로 됐어요. 좀 아. 이례적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최고위원이었던 분이 조강특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하위 당직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최고위원이라면 정당에서 가장 높은 그렇죠. 직위인데 네. 그것을 그만둔 분에게 조강특위를 맡겼다. 어떠한 배경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추측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조강특위를 보면 당연직으로 뭐 여연원장이라든지 사무총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네. 그 외에 새로 선임된 5분 같은 경우에는 다 친윤 일색이다.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로 이 68곳의 당협위원장을 대통령 뜻에 맞는 분들로 채우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네. 배현진 의원, 이양수 의원, 함경호 당협위원장, 네. 함인경 변호사, 최춘식 의원 요 5분인데 다 이번에 대선 때 대통령 캠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일했던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 친윤 공천 그리고 친윤 당협위원장으로 일색화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고 네. 누구를 선임하고 임명하고 누구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구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조강특위 구성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조강특위라든지 김민하 평론가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의미. 이런 기구를 구성할 때는 네. 둘 중에 하나죠. 첫 번째로는 이제 좀 실무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조직강화 특위니까는 실제로 어떤 문제가 그동안 있었고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실무적으로 집중되는 네. 그러한 어떤 조직을 만들거나 그게 아니면 이런 거 하면은 계파별 안배를 하거나 예. 그래가지고 뭐 몇 명 중에 몇 명은 이쪽 몇 명은 저쪽 이렇게 구성하는데 네. 지금 이 성격은 배현진 최고위원 들어갔다는 전 최고위원 들어갔다는 거는 네. 전자의 성격은 분명히 아닌 거죠. 이게 뭐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뭐 그런 기구가 아닌 것이고 예. 후자 즉 정치적인 안배가 필요한 그런 기구인 것인데 그 정치적 안배가 필요한 기구에 소위 말하는 비윤이라든지 뭐 이런 색깔의 분은 들어올 수 없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고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조강특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공천과 관련된 앞으로 뭐 공천 심사위도 꾸리고 많이 갈 거잖아요. 네. 선거 앞두고 하는 그 과정까지 예. 뭐 전당대회도 치러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그 이 과정에 쭉 이제 친윤 위주의 그러한 어떤 길로 가는 것이다라는 네. 거를 보여주는 거고 그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 조강특위 끌고 지금 이 비대위 활동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사고당협에 대해서 좀 보완하고 뭐 이 없는 사람 채우는 거다라고 하고 있지만 네. 결국 이제 줄 세우기식 어떤 그러한 조직 강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뭐 눈에 뻔히 보이는 거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제. 장승철 소장님, 지금 뭐 거의 70여 군데 국민의힘의 네. 지역 조직의 수장을 임명한다.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이건데 결국 지금 떠오르는 건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에서 그렇죠. 혹시라도 네.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이 당선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라고 읽혀지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최소한 조강특위를 구성하면 기계적으로도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몰리지 않게 네. 균형을 맞추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물론 김용태 여의도 연구원장이 네.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석을 채우는 것이다. 그리고 뭐 정진석 위원장이 여러 가지 당의 어려움을 수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아마 조강특위 지금 구성했잖아요.
당무감사위원회도 곧 구성을 할 겁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 제대로 된 득표를 못한 당협을 감사를 해서 예. 그거 좀 바꾸려고 할 것 같아요. 네. 물론 비대위 체제에서 바꾸지 않고 다음번 전당대회 뽑히는 정통성 있는 지도부에게 넘기겠다고는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을 구성해서 바꾸겠다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당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큰 불씨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알겠습니다. 뜻인지 궁금합니다. 궁금함으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김민하 평론가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